24시간이 모자란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인생이 변하는 시간관리 비법 배워가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딱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목표 설정과 실행, 시간관리,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자기계발 구루, 시간관리로 전세계 1티어 누구야 하면 딱 나오는 그분,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정리한 알짜배기 시간관리 비법만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다. 시간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 배워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그 어떤 역량도 시간 관리만큼의 보상과 행복, 성장과 목표 달성에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성공에 필요한 일을 모두 해낼 시간이 없다고 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뼈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실패한 사람이라도 대부분 성공한 사람보다 더욱 근면한 태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것이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성공의 사다리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을 체계화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능숙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깔끔하게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책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은 업무 폴더 생각해보세요.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내가 물건을 찾거나 어떤 문서가 필요할 때 반드시 시간이 로스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나 봐요. 자고 일어났을 때 침구류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맞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잠자리 정리부터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책의 19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정 관리에 A to E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잘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A부터 E까지가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써진 거예요. 어떤 업무를 이제 상사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기한이 같이 따라서 오잖아요. 우리 회사 계약건이거든. 이거 다음 주까지 잘 정리해놔 라고 하는 것들 A 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B 파트는 어떤 거냐면 중요한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기로는 건강, 운동은 되게 중요한데 기한이 없으니까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 내일 가자, 내일이 됐어요. 배가 고프네, 내일 모레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게 되는 일들이 B 파트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C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하면은 좋은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면은 좋긴 좋은데 내가 아예 안 하더라도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자기 개발하는 거 엄청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피아노 배우기 뭐 이런 것들도 막 많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아노로 돈벌이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저한테 피아노 배우는 거는 C파트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하면 좋은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D는 뭐냐면 위임하는 거.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한 시간에 뭐 10만 원, 20만 원 내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집안일을 청소해 주시는 업체에 끼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 시간당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한 시간을 청소하는 데 쓰는 대신에 본연의 비즈니스를 하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오히려 청소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개념으로 집안일을 위임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E는 제거예요. 제거. 내 인생에서 필요가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술 먹는 게 제거해야 될 일이라고 느꼈던 게 술 먹고 다음날 멀쩡하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하나도 멀쩡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제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특정 수준 먹으면 괜찮은데 과음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거해야 할 이 파트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관리 관련해서 A to E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렵게 느끼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D랑 E인 것 같아요. 위임하는 거나 제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잘하려고 고민을 해봤을 때 뭘 해야 될까 했을 때는 노라는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절인 거죠. 그래야지 내가 위임도 할 수 있고 애초에 제거할 일을 안 만드는 거죠. 거절함으로써. 근데 아무래도 저희 월급쟁이 분들께서 공감이 많이 가실 텐데 어떤 일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위임을 한다던가 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찾거나 연락이 오는 일이 있었을 때
바로 그 반응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 전화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바로 받기보다는 일단 하던 일을 하고선 연락이 한 번 더 오는지 아니면 메일이 오는지를 좀 볼 때가 있어요. 선택적 노를 하는 거죠. 너무 어렵다면 지금 회의 중이니까 메시지를 보내달라 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당장 하기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텍스트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시간 관리 세 번째는 미루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자꾸 미루게 되지 않나요? 공부하는 거 빼고 다 재밌어. 다큐멘터리도 그때는 너무 재밌고 인간극장도 너무 재밌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좀 되뇌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미루신 적 있어요? 떠오르는 게 많은데 와이프가 집안일을 시켜요. 분리수거, 설거지, 음수 버리기, 심지어 최근에 혼난 건데 세탁기에서 이제 건조기로 빨래를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20분 뒤에 세탁기가 다 끝나니까 건조기로 넣어 이랬는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나 하던 거 있으니까 10분만 있다가 넣어야지. 그러다 30분 뒤에 넣게 된 거예요. 다시 빨아야 되잖아요. 미루다가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인턴님도 좀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종종 치아가 아플 때 있지 않아요? 한 번씩? 괜찮아지겠지 하고선 좀 그냥 안 가고 냅두는 거? 공과금 내는 거 미루다가 더 낼 수도 있고 크게 지금 사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많이 미루는 것 같아요. 미루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시작하는 거조차 약간 무서운 거예요. 하기로 한 거 완료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해보면 아주 없을 순 없겠지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한 문장이라도 그냥 써보자. 이런 마인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서울 내 집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이 있으면 완벽주의 말고 완료주의로 딱 이거 하나만 오늘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가격을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가격을 확인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 해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을 볼 때 저 아파트가 우리 집보다 약간 더 좋아 보이는데 같은 가격이니까 좀 싼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스타트가 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의 가격을 모르면 다른 아파트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작은 관심을 갖는 거의 시작이 내 집의 매매가를 아는 데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 빼고 진짜 매일 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목표랑 실적 그리고 감사일기라는 거를 매일 해오고 있어요. 사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목표 실적이라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적이라는 거는 어제도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바빴어도 나 이렇게 했어 나 되게 잘했네 라고 하면서 성공 경험을 쌓고 혹은 내가 놓친 게 있다면은 아 이거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정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두 번째 이제 감사일기인데 감사일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남사스럽게 뭘 써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쓰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좀 있잖아요. 뭐 일에도 치이기도 하고 공부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순간이 언제 있었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하거나 감사한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한 가지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분께서도 목실감을 하시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좀 어떤 감정이 많았냐면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봤는데 딱 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살게 된다. 내가 일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게 되면은 그에 맞게 감정들이 다 맞춰진다라는 뜻이었어요. 매일매일 바쁘고 뭔가 힘든 것 같은데 나아진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단위로 어떤 것을 해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주 단위로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세웠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주어진 대로 산다는 느낌보다는 내 일상을 좀 주도한다는 생각도 들고 매일매일 좀 작은 성취감들이 쌓이다 보니까 효능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목표가 있고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들 때 중 하나가
내 정서적 상태가 바닥 이하일 때, 불안정할 때, 그럴 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감사일기가 좀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묵실감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끼리는 목표 실적을 쓰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같은 거를 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나의 목표는 뭘로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트 가서 양파 사오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쓰일 만큼 중요하지 않으니까 목표라는 항목에 적히지 않고 그 밑에 저는 투두리스트가 따로 있긴 했어요. 그냥 해야 되는 것과 내 오늘 하루의 목표가 뭐지? 라는 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게 됐던 것 같고, 저는 이거를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냐면 제 삶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투자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이 네 개를 적절하게 일주일에 좀 배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목표 실적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제였어요. 그냥 시켜서 하는 거. 되게 수동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좀 구별해서 써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요일별 원칙을 정하는 거네요.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게 아주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은 딱 하나니까. 아, 이거 왜 쓰는 거야? 이렇게 시작했다가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목실감 썼어요? 목실감? 목실감 썼어요? 빨리 같이 씁시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쓰면서.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야근을 갑자기 할 수도 있고 회식도 갑자기 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면 좋냐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뭘 먼저 할까 보다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떤 일부터 뺄까, 어떤 일부터 줄여가지고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만의 툴이나 어떤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